여러분, 혹시 검은 황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은 석유를 떠올리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진짜 검은 황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을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겹겹이 쌓아 만든 탄소섬유 복합재입니다. 지금 경상남도 사천의 한 공장에서는 소리 없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대한 로봇 팔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밀하게 검은 실타래를 쌓아 올리고 있는데 이 광경을 지켜보는 서구항공 거물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보잉, 에어버스, 그리고 세계 최대 방산 기업 록히드 마틴까지 수십 년간 티타늄과 알루미늄으로 하늘을 지배해온 그들이 왜 지금 한국의 이 검은 실타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무게가 가벼워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금속 제국의 몰락이자 대한민국이 전 세계 하늘의 기술 표준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인 변곡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경이로운 대도약을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티타늄을 넘어 복합재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한화와 카이가 그리는 미래의 하늘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반전의 연속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항공기 제조사들이 한국 소재 기업들의 역량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감이 오시나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회사들이 부르는 값을 그대로 주고 부품을 사와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돈이 있어도 저쪽에서 수출 허가를 안 내주면 전투기 한 대 제대로 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집을 짓는데 공사에 필요한 벽돌과 시멘트를 딱 한 곳에 외국 가게에서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가게 주인이 오늘은 비싸게 팔겠다고 하면 비싸게 사야 하고, 오늘은 아예 안 팔겠다고 하면 집 공사가 멈춥니다. 이게 바로 업계에서 가격 갑질, 그리고 지정학적 족쇄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줄여서 카이라는 회사가 중심이 되어 항공소재개발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산업계와 학계, 연구소 50여 개 기관이 힘을 합쳐서 그동안 외국에서만 사왔던 핵심 소재들을 하나씩 국산으로 바꿔왔습니다. 2019년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 연합은 지난 수년간의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알루미늄과 티타늄 같은 금속 소재부터 각종 표준품까지 수백 종의 국산화 품목을 확보했습니다. 이걸로 지금까지 아낀 외화만 수천억 원대입니다. 2030년까지 그 범위를 900여 종으로 확대해서 1조 원 이상의 자립을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이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항공 소재 한 종을 국산화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일입니다. 소재 하나를 개발하는데 보통 수년이 걸리고, 그걸 실제 비행기에 쓰려면 국제 표준에 맞춰 또 수년간 인증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 온도, 시험 압력, 시험 강도, 반복 시험, 화재 저항 시험 등 수십 가지 항목을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부품 하나를 비행기에 붙일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과정을 수백 번 통과한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걸까요? 그 비밀을 이해하려면 먼저 항공기 소재의 역사를 잠깐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기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무게를 줄이는 것. 무게가 조금만 줄어도 비행기가 평생 동안 쓰는 연료비가 어마어마하게 절약됩니다. 비행기는 한 번 만들어지면 20년에서 30년을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매 순간 그 무게를 공중에 띄우기 위한 연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항공산업은 수십 년째 가벼우면서 튼튼한 재료를 찾아 헤매왔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게 알루미늄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고온 환경에서 강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티타늄입니다. 티타늄은 강하고 녹슬지 않고 고온에서도 잘 견딥니다. 전투기 엔진 주변이나 동체의 중요한 부분에는 반드시 티타늄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티타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바로 탄소섬유 복합재 때문입니다. 강도는 철의 수배에 달하고 인장 강도는 철의 10배까지 올라가는데
무게는 철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게 티타늄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너무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탄소 섬유를 한 겹씩 정밀하게 쌓아 올려야 하는데 날개나 동체 부위에 따라 쌓는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걸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 실수도 잦고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 문제를 한국이 자동화로 풀어버렸습니다. 카이가 도입한 복합재 자동 적층 장비는 로봇팔이 24시간 내내 수학적으로 완벽한 각도로 섬유를 쌓아 올립니다. 실수도 없고 속도도 비교가 안 됩니다. 금속으로는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영역이죠. 이 기술 덕분에 탄소 섬유 복합재가 경제적인 대안이 되었고 보잉과 에어버스가 티타늄 비중을 줄이고 복합재로 기체를 채우는 흐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진짜 승부는 재료를 넘어 시스템으로 이어집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행보를 보시죠. 이 회사는 GTF 엔진 사업에 RSP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익과 리스크를 공유하는 공동 소유주 격인 파트너죠. 엔진을 개발할 때 초기 비용을 같이 부담하고 대신 그 엔진이 팔리고 정비될 때마다 수익을 영구히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초기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기에 당장은 영업 손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RO 매출이 본격화될 2030년 전후에는 진짜 흑자 궤도에 오를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적자가 무서워 포기했다면 절대 얻지 못했을 주인의 권리를 한화는 인내하며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생태계를 만들었을까요? 답은 바로 KF21 보라매라는 플랫폼에 있습니다. 부품수 기준으로 65%에 달하는 국산화율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비록 엔진 같은 핵심 장치는 외산에 의존하고 있지만 기체 설계와 조립 공정, 주요 기계 부품들을 우리 손으로 통제하며 실전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이 데이터가 곧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술의 품질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된 것입니다. 물론 냉정하게 봐야 할 현실도 있습니다.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입찰에 우리 컨소시엄은 전략적으로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무리한 경쟁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선택을 한 것이죠. 또한 대신테크젠 같은 강소기업들이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쌓은 기술력을 항공 분야로 확장하며 기초 체력도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은 티타늄을 넘어 복합재로 그리고 무인기와 우주 발사체 시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화는 이미 무인기 시장에 거액을 베팅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품을 조립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을 설계하고 지분을 소유한 주인의 이름으로 세계 하늘에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는 건 물리 법칙과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공기의 저항, 중력,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적, 열과 피로를 이겨내야 하죠. 비행기가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면 표면은 수백 도까지 달궈집니다. 수만 번의 이착륙을 반복하다 보면 금속은 지치고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류는 더 튼튼한 금속을 찾아왔습니다. 초음속 비행 환경의 고온을 견디기 위해 등장한 티타늄은 냉전시대 SR-71 블랙버드 기체 소재의 약 93%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티타늄은 가공이 극악의 난이도였고 가격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기서 인류는 질문을 던집니다. 꼭 금속이어야 할까? 이 질문에서 시작된 게 복합재료 혁명입니다. 대나무처럼 가벼우면서 유연한 구조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죠. 탄소 섬유를 수지로 굳히면 녹슬지도 않고 습기에도 강합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가 쾌적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이 시장의 주인공이 된 건 우리의 제조업 DNA 덕분입니다. 효성 같은 기업이 탄소 섬유 기술을 확보하려 고군분투하고 있고 카이와 한화가 이를 정밀 가공해내는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카이의 AFP 장비는 마치 거대한 3D 프린터처럼 탄소 섬유를 한 땀 한 땀 붙여나갑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미세한 수치를 잡아내기 위해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제는 글로벌 기종의 핵심 부품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엔진 기술 역시 기계공학의 꽃입니다. 내부 온도가 1500도가 넘는 환경에서 수만 RPM으로 회전해야 하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설계 리스크를 공유하는 RSP를 통해 특정 부품들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생산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미세한 가공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는 이 시장에서 한화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제조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수백 군데의 한국 중소기업들도 보잉과 에어버스에 정밀 부품을 공급하며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갈수록 전자화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열과 전자파를 관리하는 기술이 안전과 직결되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의 방열 소재 기술이 여기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망의 안보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소재와 부품 자립도를 높이지 못하면 외부 정세에 따라 공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국산화는 수익을 넘어 국가 전략의 문제입니다. KF-21의 엔진 소리 뒤에는 우리 엔지니어들의 밤샘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비록 엔진은 아직 외산이지만 기체를 감싸는 소재와 제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주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10년 뒤 우리가 타게 될 차세대 여객기의 날개에는 한국의 자동화 기술이, 엔진 부품에는 한화의 마크가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 조립 국가를 벗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첨단 제조 역량이 없다면 글로벌 항공시장의 진보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이 처음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한 번 더 실험했습니다. 그 집요함이 지금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복합자의 가공 분야에서의 성과는 눈부십니다. 한국인의 섬세한 기술력과 끈기가 결합한 결과죠. 이제는 글로벌 거대 기업들도 한국의 제조 역량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RSP 참여도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핵심 제조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한화는 엔진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무인 기체와 우주 발사체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가볍게, 더 멀리 날기 위해서는 고도의 소재 가공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을 넘어 하늘로, 우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꿈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검은 실타래와 엔진의 정교한 박동 속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미국과 유럽이 한국의 제조 기술을 이토록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갈구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가진 속도와 정밀함 때문입니다. 서구의 항공산업은 너무 비대해져서 변화에 느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걸 현장에 즉각 적용하는 특유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복합자의 자동화 공정에서도 서구 기업들이 이론에 치중할 때 우리는 수만 번의 실전 테스트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지위를 부품 공급자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시킨 겁니다. 또한 탄소 섬유 복합재는 단순히 비행기 날개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최근 떠오르는 UAM, 즉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대가 열리면 이 소재의 가치는 수십 배로 뛸 겁니다. 도심을 날아다니는 에어택시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기체 무게를 극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천에서 묵묵히 쌓아 올리는 실타래가 미래 도심의 하늘을 가득 메울 에어택시의 뼈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 정말 가슴 벅차지 않나요? 더불어 한화의 엔진 전략도 단순히 현재의 GTF 엔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소 연료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엔진 기술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전 세계의 숙제가 된 지금, 화석 연료를 태우지 않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엔진 기술은 미래 항공시장의 패권을 결정짓는 결정적 무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적자를 감수하며 RSP에 참여하고 정밀 부품 제조 역량을 키우는 진짜 이유는 바로 그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역동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조 변방에서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죠. 우리 엔지니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진정한 저력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처절한 노력과 전략적인 판단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식 창고를 풍성하게 채웠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엔진과 무인기로 전 세계 하늘을 누비는 그 감격스러운 날을 상상하며 여러분의 응원 섞인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전을 함께 지켜보는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가슴 뛰는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